이온 반지름부터 해서 오늘은 원소들이 주기성 잘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외울 거 몇 개 없어. 기준을 외우고 자기가 생각해서 그냥 문제에서 얘가 어떻다 저떻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돼요. 왜 어둡냐 이게 깜깜해. 자, 이온 반지름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배웠던 유효 핵전하, 그지? 뭐 때문에 핵전하량은 딱 결정되어 있는데 주변에 존재하는 전자들 때문에 맨 바깥에 있는 전자가 중요하거든. 화학적 성질은 맨 바깥에 있는 전자만 결정할 수 있어. 왜? 맨 바깥에 있는 전자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변화가. 그러니까 떨어지고 붙고 아니면 결합하고 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을 기준으로 뭔가 화학적 성질이 결정되는 거야. 그지? 원자의 성질이 결정되는데 얘들이 얼만큼 방해를 해주느냐. 그러니까 반발해서 이제 핵전하가 땡기려고 하는데 그걸 막는 가려막기 효과에 따라서 이제 유효 핵전하가 결정된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주기성들이 1차적으로 정리가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표현했죠. 껍질이 깡패다. 그지? 껍질이 깡패다. 웬만한 혹시나 애매하면 껍질로 판단하면 돼. 껍질로.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주기성이. 이온 반지름에도 어떤 주기성이 있다는 거.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또는 이제 조개서 이제 껍질 수가 증가함에 따라 뭔가 주기성이 있다는 뜻이겠지. 그걸 한번 볼게요. Look at this. 이온 반지름. 이온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죠. 한 주기가 있다고 하면 이 금속들은 뭐니? 1족만 금속인가? 아닙니다. 2족도 금속이고 3족도 금속이고 4족도 금속이고 다 금속이야. 그러니까 주기율표가 있으면 이쪽 있잖아. 그치? 우리 학생들이 보기에는 오른쪽이지, 그지? 오른쪽 18쪽 빼고 나머지 얘들, 애매한 얘들이 비금속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금속인데, 이 중간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건 보통 이제 우리가 전이금속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중금속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이런 애들이야. 근데 금속들은, 맨 바깥 껍질의 전자가 하나, 둘, 세 개 정도야. 하나, 둘, 셋. 됐지?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 말은 뭐라고?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거는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되려고 한다는 거라고 얘기했어.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안정화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그게 화학 반응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금속들은 전자가 한두 세 개밖에 없으니까 바깥에 여기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7개, 6개, 5개를 붙이는 것보다는 한두 세 개를 떨어뜨리고 안쪽이 다 8개 채워져 있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쪽으로 그 반응이 진행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금속들은 보통 원자가 전자가 탄소 같은 경우에는 4개지만 4개는 잘 없습니다. 5개, 6개, 7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두 세 개를 더 덧붙여서 그 껍질을 8개로 만들려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고요. 그래서 양이온부터 한번 따져볼게. 얘들 차이가 있어. CHINA 차이나. 됐지? 어떤 차이가 있어?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맨 바깥 껍질에 있던 전자 한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져 나가지. 그럼 이 껍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전자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면 이 이온에는 껍질이 어떻게 된 거야? 하나 없어지고 안쪽에 있는 껍질까지만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이온의 크기는 어떻게 돼? 작아지지. 그지? 요거 싹 안녕 없어지고 작아지지, 그지? 그러니까 양이온 반지름은 그 원자에 비해서 양이온은 크기가 작아진다. 일단 첫 번째 알아둬야 돼요. 어렵지 않지, 그지? 그럼 음이온은 어떻게 될까요? 음이온은 껍질 수는 같아. 맞지? 근데 그 껍질, 맨 바깥 껍질에 전자가 좀 더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이 전자들끼리도, 같은 껍질의 전자들끼리도 서로 반발력이 있거든? 밀어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살짝 부풀어 올라. 뭔 말인지 알겠지? 껍질 수는 같지만 반발력이 더 커져서 조금 더 커진다. 그래서 원자보다 음이온은 조금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됐지?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양이온은 원자보다 이온 반지름이 작다. 근데 이쪽은
반발력, 같은 껍질,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많아지면서 반발력 증가함으로 이온 반지름이 원래 원자 반지름보다 크다. 이렇게 딱 알아두면 되는 거지. 자, 이건 주기성은 아닙니다. 그냥 규칙이야. 양이온은 이렇고 음이온은 이렇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주기성이, 이 주기성이 살짝 복잡해. 이온들이 반지름 주기성이 살짝 복잡해. 일단 볼게요. 한 주기에서 생각해 볼게요. 한 주기. 이주기! 이주기! 뭐지? 리튬, 베릴륨, 금속, 탄소, 이거지, 그지? 이주기. 이주기로 따졌을 때, 같은 주기에서는 어쨌든 양이온이 되는 금속도 있고 음이온이 되는 비금속도 있잖아. 그지? 있는데, 일단 따로따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양이온과 음이온 모두 원조 번호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이 어떻게? 감소한다. 커질수록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봐봐. 이걸 얘기하는 거야. 나트륨, 이거 3주기네. 에이, 3주기 하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뚜뚜뚜뚜, 뭐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지? 요 3주기의 금속들만 보면, 나트륨은 전자가 하나 있거든. 맨 바깥에. 하나 떨어뜨리고, 그지? 하나 떨어뜨리고 이제 이온이 되고, 마그네슘 2개 떨어뜨리고 이온이 되고, 알루미늄 3개 떨어뜨리고 이온이 되는데, 근데, 봐봐. 같은 주기의 이 3개는 전자를 떨어뜨리고 이온이 되면, 원자에게 양성자 수는 다르지? 원소 종류가 다르니까. 그지? 근데 뭐는 같아? 남아있는 전자의 수는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남아있는 전자의 수는 같아. 그러니까 남아있는 전자의 배치도 같고 껍질수도 같은 거야. 뭐만 달라? 원자핵에 있는 전하량만 다른 거야. 양성자 수 차이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전하량이 제일 큰 놈은 누구야? 여기겠지. 원자 번호 크면 클수록 양성자가 많으니까 전하량이 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지. 한 주기의 금속들을 보면 나트륨이 원자 반지름 여기면 그 다음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 주기에 비금속 애들 보면 예를 들어 산소와 플로린 있다고 하면 얘 둘 다 어떻게 돼? 결국은 두 번째 껍질을 다 채울 거야. 이온이 되면. 맞지? 두 번째 껍질 다 채우는데 누가 더 핵 전하량이 크냐면 플로린이 크지? 원자 번호가 하나 높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더 많으면 더 세게 당기기 때문에 더 작아지는 거야. 맞지? 플로린이 산소보다 더 작다. 이온은. 그지? 이온은 크기가, 반지름이 더 작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되고,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된다?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껍질이 깡패라고. 같은 족에서는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핵 전하량도 엄청 커지잖아. 그지? 근데 핵 전하량이 커져봤자 뭐해? 아예 껍질 하나 더 생겼는데. 또 하나 더 생기는데. 땡겨봤자, 원래의 크기보다는 더 크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그 어느 쪽도, 금속 쪽도, 비금속 쪽도 다 마찬가지로, 이온의 크기는 커집니다. 같은 쪽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이온 반지름에서 이제 비교를 하는 페이지인데요. 한번 볼게요. 같은 주기에서 금속은 양이온, 그리고 비금속 음이온 되는 거 알고, 그죠? 이온이 됐을 때 금속은 비금속 원소보다 껍질수가 어떻게 돼? 작아진다고. 하나 없어진다고, 그지? 작아짐으로 이온 반지름이 더 작다. 그러니까 한 주기에서는 금속들은 더 작다. 그지? 얘들은 어떻게 된다? 원자보다 더 크다고 했지. 원자보다 더 크다고 했지, 그지? 왜? 반발력이 더 커져서 좀 더 부풀어 오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면, 이렇게, 리튬이 요 크기면, Li 플러스 리튬 이온은 요 크기다. 이 뜻이지, 그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바로 내려가도 됩니다.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용어가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수능 칠 때까지 꽤 계속 나올 거야. 등전자 이온이 뭐니?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원자핵의 양성자의 수는 다르나, 또는 이제 핵 전하량은 다르나, 전자의 배치와 수가 같은 이온을 등전자 이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볼까? 2주기에 질소가 있어요. 질소 다음이 누구지? 얘기 좀 해줘. 엔설미. 산소. 그 다음이 플로린. 그 다음이 뭐게? 네온. 맞니? 맞지? 3주기의 처음이 뭐지? 아까 봤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얘들을 따져볼게. 얘 이온이 되면 어떻게 되겠니?
원자과 전자가 5개 있거든. 그러니까 전자 3개 붙이는 게 나아. 5개 떼는 것보다, 그지? 전자를 3개 붙이니까 3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지? 얘는 2개만 붙이면 돼. 6개니까. 얘는 1개만 붙이면 돼. 얘는 붙일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야. 이온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하나를 떨어뜨리면 돼. 그래서 1 플러스 얘는 2 플러스 얘는 3 플러스 3개 떨어뜨려서. 그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얘들 이 모든 구성이 전자의 배치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해당되는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비슷한 말 나오지 않나? 동일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 이게 18쪽 원소지, 그지? 전자 배치가 된다라고 하고. 자, 그러면 봐봐. 누가 안 가르쳐줘도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유나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온까지 포함할까? 괜찮아. 네온까지 포함할게. 됐지? 이렇게 7개 중에서 누가 제일 크니? 누가 제일 크니? 대답할 수 있겠니?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누가 제일 크니? 뭐 생각해야 돼? 전자의 조건 똑같아, 그지? 근데 뭐가 달라? 핵 전하량이 달라, 그지? 핵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 더 세게 당겨서 작아질 거야, 그지? 그러면 한마디로 제일 큰 놈은 핵 전하량이 제일 작은 놈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질소가 될 거야. 안 그래? 얘가 제일 이온으로 따졌을 때 얘가 제일 크고, 그지? 띵띵띵 띠리딘 알루미늄 이온이 제일 작게 되겠지. 핵 전하량이 제일 크니까 제일 세게 당겨서 제일 작아진다. 등전자 이온 반지름은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을 보면 등전자 이온 반지름 이제 그래프로도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어떤 그 설명은 다 했고요. 아까 산소, 불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보면 당연히 그 원자번호 작으면 핵전하량이 작기 때문에, 그지? 더 살살 끌어당겨서 더 커지고 세게 끌어당기는 마그네슘이 더 제일 작아지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쪽은 이제 3주기와 4주기 사이에서 그 관계를 얘기하겠다, 그지? 이런 거는 그냥 뭐 A, B, D, E 원소가 있다 할 때 그 판단을 잘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통 문제가 이렇게 지금 이온의 반지름에 대한 거하고 또는 원자 반지름 또는 이온화 에너지 뒤에 나올 건데 이온화 에너지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각 A, B, D, E가 어떤 원소인지를 찾아라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살짝 복잡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규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 이게 적응도 되고 이제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어떤 판단을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실전 자료를 볼게요. 실전 자료.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이런 거지. 자, 그 원자로 봤을 때 질소, 산소, 불소, 네온은 뺍니다. 이온 안 되니까. 그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보면 원자의 반지름은 어떻게 돼? 아까 배웠잖아.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고? 한 주기에서는 같은 껍질이고 핵전하면 점점 증가하니까 살짝 떨어진다고. 살짝 떨어진다고. 한 주기에서는. 이것도 이제 다른 주기가 됐지. 근데 이거 확 올라가는 건 껍질 수가 증가해서 그런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살짝 떨어진다고. 됐니? 이렇게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얘들은 음이온이 될 거기 때문에 이온이 됐을 때 좀 더 커지고 얘들은 양이온이 될 거기 때문에 좀 더 작아지는데 얘들은 등전자 이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규칙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아니? 예를 들어서 꼭 요 크로스 되는 거. 이 주기하고 저 주기를 합쳐서 요 정도를 FNAMG 또는 FNAAL 요런 거 있잖아, 그지? 요런 걸 이제 뭐 예를 들어 이걸 A, 이걸 B, 이거를 C 이렇게 이런 원소로 해서 이제 그냥 2개씩만 뭐 원자 반지름 또는 이온 반지름 이렇게 보여주면 이게 되게 복잡해. 헷갈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조건에 맞는 거를 그 예를 들어서 뭐 꼭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닌데 잘 안 되면 이 조건에 맞는 거를 A, B, C는 이제 특정을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세 개가 요렇게 내려와야 될 거다. 요렇게 뭐 올라가야 될 거다. 이걸 먼저 예측하고 이제 대응시켜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애매하게 잘 바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연습 많이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요렇게 이제, 지금 설명을 다 한 것 같아요. 내려오는 거, 껍질 커지는 거. 근데 등전자 이온은 핵전하량에 따라서. 왜? 전자의 배치는 똑같으니까, 그지? 전차, 전차 다 내려온다. 요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볼게. 이온화 에너지. 이것도 이제 뭐 어떤 그 화학적인 어떤 성질, 원소의 화학적인 성질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근데 이온화 에너지가 뭐냐? 일단 정의부터 해볼게. 이온 반지는 뭔지 알 거 아니야. 원자 반지는 뭔지 알잖아, 그지? 근데 이온화 에너지는 이제 처음 배우는 거이지만은 예측이 잘 안 돼요. 되나? 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야.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요거 요거 낼 수 있어. 나 같으면 내. 문제를 낸다. 봐. 기체 상태의 원자 일몰이야. 에서 전자 일몰을 떼어내어 기체 상태의 양이온 일몰을 만드는데 필요한. 양이온이야. 음이온 없습니다. 이온 에너지에는. 알겠지? 음이온 만드는 에너지 아니야. 양이온 일몰을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럼 이상하잖아. 잠깐만. 플로린은 17쪽이라서, 이온이 되면 당연히 뭐, 전자 하나 받아서 음이온 되잖아. 이때, 이 F-가 될 때 필요한 에너지 아닙니다, 이거. 이온 에너지. 이온 에너지가 획일적으로 어떤 원소가 있다고 하면, 여기 7개 있거든? 원자과 전자. 이 중에서 전자 하나 뜯어내는 거거든. F 플러스가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금속이면 좀 말이 되잖아. NA인데 NA 플러스 될 때 필요한 에너지. 그 말이 되잖아, 그지? 근데 비금속도 마찬가지야. 그냥 일가이 플러스 양이온이 되게 만들 때, 전자 하나 뗄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또 두 번째.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아까 넘어갔네?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기체 상태의 양이온을 만들 때야. 이 표현이 없으면 틀린 겁니다. 이온화 에너지 정의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지에 넣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얘기할게. 에너지라고 하는 게 여러 어떤 상태와 상황에 따라 있어. 에너지라고 하는 게. 근데 예를 들어서 고체나 액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입자들이 거의 결합거리만큼 서로 되게 가까이 있거든. 가까이 있으면 어떤 에너지를 줘서 이온화 시키고 싶은데, 전자를 하나 떼내고 싶은데, 얘들 사이에 어떤 인력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그쪽으로 에너지가 흡수가 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주 가까이 있는, 다른 원자들끼리의 관계에서 이제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온전히 이온화 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액체나 고체에서는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하지 않아, 아예.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기체 상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이런 어떤, 그 수업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기체 입자는, 단언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한마디로, 기체 상태는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엄청 떨어져 있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보면, 서산에 한 3명 있는 거야. 그게 기체 입자예요. 엄청 떨어져 있으니까, 그 3명끼리 뭐니? 3명끼리 서로 관계되는 에너지가 있을 가능성 거의 없거든. 거의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기체 상태에서만 따지게 되는 거야. 이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거도 딱 이해를 하고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정의는 어쨌든 꼼꼼하게 알아둬야 된다는 거,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여기, 원자핵과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크면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 크다. 인정하니? 그러니까 원자핵이 전자를 세게 끌어당기고 있으면 에너지 줘서 얘를 떨어뜨리는데 더 큰 힘이 든다는 거야. 오해하지 마. 사실 힘과 에너지는 같은 물질이 아니야. 근데 힘을 줘서 땡겨 오면 이거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거든. 에너지를 줬다라고 얘기해. 됐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더 똑같은 어떤 이동을 하는데 더 큰 힘이 들었으면 더 큰 에너지가 들었다라고 해도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더 세게 당기면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지만 이제 이온화가 될 수 있다. 이온화가 뭔데?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자를 어떻게 해? 원자핵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자 여기 있는 거야. 원자핵이 없으면 전자 여기 없어요. 맞지? 전자가 여기 있는데 원자핵이 영향을 못 미칠 만큼의 거리. 그게 뭐니?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야, 무한대. 사요나라, 이렇게 아예 무한대로 떨어지게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있으면 기체 상태여야 되고, 어떤 에너지를 제공했을 때 이 물질이 일가 양이온이 되고요. 아예 무한대로 떨어져 나가면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이걸 이온화 에너지를 한다. 자, 여기 표기 방법 좀 볼게요. 지금 얘 누구지? 플러스 11이에요. 11. 누구지? 나트륨. Na. 나. 원자번호 여기 쓰니. 왼쪽 아래에 쓰지, 그지? 11. 얘 혹시 질량수 아는 학생 있습니까? 나트륨? 공부가 되면 이 질량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트륨의 질량수를 억지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알고 있다면 난 공부가 좀 돼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진짜로. 23입니다, 23. 난 돼 있지. 됐지? 23이야. 그러면 이거 중성자수 몇 개? 12개. 그지? 이런 거 알고 있는데, 얘 나트륨이네. 이제 알았어. 나트륨에 대해서 좀 알아두세요. 그 일반 교양을 위해서. 나트륨이라는 예를 들어서 미국인과 얘기를 하면 미국인은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소디움이라고 해야 됩니다. 소디움. S-O-D-I-U-M. 소디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칼륨이라고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건 뭐냐면 학명이야, 학명. 배우는 사람들끼리 부르는 표현이야, 이거. 그래서 이 칼륨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포타슘이라고 얘기해야지 알아듣습니다. 소디움과 포타슘. 됐지? 모두 알아두면 좋고요. 자, 다시 미안해. 너무 놀래켰지? 다시 넘어왔어. 예시가 있어. 예를 들어 한번 볼게. 기체 상태인 나트륨 원자 1모, 기체 상태. 요거 지금 단위 본다고 했지, 그지? 495kJ. 줄이 뭐니? 에너지 단위야. 킬로는 1000배라는 뜻이야. 1000배. 그지? 10의 3승. 495kJ의 에너지를 가하면 전자가 1몰. 몰 알지? 뭔지 이제? 1몰이 떼낼 수 있는데, 그때 이 나트륨 이온화 에너지는 495kJ per 몰. 1몰당 400, 전자 1몰을 떼내는, 해당되는 어떤 양당 495kJ이 필요하다. 이 뜻이지. 됐지? 그래서 킬로줄 per 몰. 이 몰의 의미는 전자 1몰 의미를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됐죠? 단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에너지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온화 에너지를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이 나오는데, 잠깐만. 같은 조, 분차죠. 여기까지거든, 오늘. 여기서 쉽게. 피곤하면 지금 좀 쉬어. 보통 이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솔직히 말해서 학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고, 황금 시간이고, 학생 입장에서는 제일 피곤한 시간이야. 맞지? 너네 그렇지 않니? 좀 더 늦으면 좀 한 10시 이렇게 되면 잠 좀 덜 오거든. 아닌가? 난 그랬는데 옛날에. 근데 이 시간이 좀 되게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90분 중에 중간보다 좀 앞에서 잠깐 쉬고 그 다음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쉬세요. 지금. 언제까지 쉬냐고? 어디 갔다 오려고? 자,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를 얘기했는데 이제 이온화 에너지도 꽤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거 해야 되네. 이거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 요거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워. 조금 복잡할 수 있어. 보자고.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은 같은 주기에서 생각을 해봐.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증가한다. 결과야. 왜? 이유만 알고 있으면 돼. 이유만. 왜? 껍질수 같고. 그지? 전자가 하나씩 더 채워지겠지. 원자 번호 증가하면. 그지? 전자가 채워지긴 해. 근데 뭐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 지금? 핵의 양성자 개수가 증가하지. 그지? 양성자 개수가 증가하면 더 세게 당길 거 아니야, 전자를. 그지? 그러니까 얘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같은 주기면 껍질은 같으니까. 그지? 껍질은 같으니까,
가려막기 효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왜 내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 전자수가 어쨌든 같은 껍질에서도 많아지면 서로 반발하는 힘은 더 커져요. 근데 그게 아주 큰 효과는 아니라고. 근데 핵전하가 증가하는 건 큰 효과야. 그래서 핵전하 증가에 따라서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하나 떨어뜨리는데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됐지?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고요. 예외적인 경우, 요게 조금 어려워. 그래서 이게 반드시 나와. 반드시. 내신할 때는 또 수능할 때도 많이 나왔는데 내신할 때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딱 집중되어 있잖아. 그지? 범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볼게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외. 먼저 이거부터 살펴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냐. 한 주기에서 아까 말했지. 핵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근데 예외가 두 개 있다고. 어디에? 하나, 둘, 셋. 꺾이지. 넷, 다섯, 여섯. 꺾이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두 가지 예외가 있는 거야. 서로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 이유하고 그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살짝 생각 안 하고 문제 급하게 풀다 보면 그렇게 의도대로 틀리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다시 앞으로 가서 예외적 경향을 보면 2족과 3족, 그러니까 13족이지. 2족과 13족,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15족과 16족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예외적인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 3족을 볼게요. 2, 3족에 전자를 한번 채워보자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주기에 베릴륨이 있다고 하면 베릴륨은 1s 오비탈에 하나, 둘 들어갔어. 맞지? 그 다음에 두 개 다 들어가고 1s와 2s는 뭐니? 아예 에너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지? 1s에 하나 들어가고 2s에 하나 들어가면 이거는 뭐지? 들뜬 상태야. 바닥 상태가 아니라고. 지금 우리 바닥 상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두 개 다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 채우고 이쪽으로 안 갑니다. 왜? 2s와 2p가 어떻게 된다고? 에너지가 차이가 난다고. 2p가 더 크다고 했지. 언제? 다전자 원자에서. 수소 원자는 전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EP와 ES가 똑같아.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다전자 원자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더 에너지 크다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못 들어갑니다. 이러면 들뜬 상태야. 그지? 여기 딱 채워져야 된다고. 네 개가 채워졌어. 됐지? 이런 상태야. 그 상태에서 이제 다섯 번째 원소인 붕소는 이제 넷 들어가고 그 다음에 EP에 하나 들어가잖아. 이 상태가 바닥 상태야. 자, 그러면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이때 전자를 하나 떼내려면 어디에 있는 전자 떼내야 돼? 이거 떼내야 되지, 이거. 이거 중에 하나를 떼내야 되잖아. 맞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붕소 같은 경우에는 뭐니? 이게 아니고 요거 안 떼냅니다. 이거 떼내면 되는 거야. 이거 떼내면. 그지? 예를 들어서 완전 이온화 됐을 때 에너지를 무한대로 갔을 때 에너지 이거라고 하면 ES 오비탈의 에너지는 이거고 EP 오비탈의 에너지 이거거든. 그러면 EP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내려면 요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미안해, ES 오비탈. 됐지? 더 에너지 낮은 게 ES고 더 에너지 높은 게 EP니까. 방금 내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 발음을. E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내려면 요만큼 차이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근데 EP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내려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더 적게 필요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S에서 P로 딱 넘어갈 때, 이때가 이제 2족에서 13족으로 넘어갈 때잖아, 그지? 이때 살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지. 예외. 됐지? 전체적으로 핵전화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데 요 예외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15, 16족 볼게요. 이렇게 가다가 이 15족은 뭐니? 이 P 오비탈에 하나, 둘, 셋, 훈트의 규칙이었지. 좌석버스 규칙. 그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16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불안정하지? 그러니까 얘하고 사실은 이 자리는 뭐 같은 동등한 에너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불편하거든. 불편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떼내는 것보다는 얘를 이렇게 떼내는 게 더 쉬워. 더 쉽다는 건 에너지가 더 적게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띡띡 에너지 들어가다가 요거보다 요거 원자번호 하나 더 증가했는데 올라가는 게 아니고 더 쉬우니까 에너지 더 적게 들어가게 내려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하나, 둘, 내려갔다가 이것 때문에 셋, 넷, 내려갔다가 이것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계단형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가지 예외가 있다는 거 이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오케이, 넘어갈게.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되냐? 뭐라고 했죠? 같은 족에서는? 같은 족에서는? 볼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에너지 감소한다. 왜? 같은 족이면, 뭐, 리튬, 나트륨, 칼륨이지, 그지?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가면, 아니, 핵전화가 방, 붕, 빵, 이렇게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뭐가 깡패라고? 껍질이 깡패라고. 껍질이 깡패라고. 그러니까, 껍질이 두 개 있을 때보다는 세 개 있을 때 핵전화가 많이 증가했어도 껍질이 하나 더 많아져 더 멀어지기도 하고 가름막기 효과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원자번호 더 커진 것, 같은 쪽에서는 더 커진 것 떼내는 게 에너지가 덜 필요하다는 거지. 적게 들어간다. 근데 그게 큰 차이가 없어. 잘 봐. 리튬 여기 있지, 에너지. 나트륨 여기 있지. 거의 비슷하지 않니? 리튬, 나트륨. 맞지? 거의 비슷하지? 칼륨 돼서 조금 차이 나지? 이거 싸우고 있는 거야. 누구하고 누가? 유핵전하고 껍질수가 싸우고 있는 거야. 유핵전하는 이온화 에너지를 크게 만들려고 할 거 아니야, 그지? 자기가 딱 전자를 잡고 있으니까, 그지? 떼내기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유핵전하고 껍질수가 증가한다. 껍질수가 많아진다고 하는 건 떼내기 쉽게 만드는 방향 쪽이지, 그지? 그러니까 두 개 싸우고 있는데 껍질이 이긴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살짝 떨어진다. 살짝 떨어진다. 같은 쪽에서는. 큰 차이 안 난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 살짝 떨어진다.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됐죠? 유핵전화, 껍질수 두 개 싸움이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를 따져보면 수소, 헬륨 어떻게 되고 있는 거래. 이렇게 산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작은 산이 생기고 조금 더 작은 산이 생기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같은 족으로만 따지면 뿅뿅뿅 이렇게 내려간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맞죠? 오케이? 확인이 되지? 이게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입니다. 주기성이 전체입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외울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 이런 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까먹고 있어도, 기억한 걸 까먹고 있어도 적용은 됩니다. 이유가 있으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고요. 딱 20번까지밖에 없지? 그 이상은 아예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 주제입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뭘까?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아, 그런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원소가 있어. 뭐 할까? 알루미늄? 좋아, 적당해. 알루미늄이 원자 번호가 몇 번입니까, 여러분? 잘했어. 맞아. 나를 잘했어. 바로 튀어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약간 익숙하네. 그지? 13번이 맞아요. 13번. 13번인데, 그러면 알루미늄 원자가 전자 몇 개 있지? 3개 있네? 3개 있는 놈인데, 얘 이온화 에너지가 얼마? A라고 하자. A라는 이온화 에너지가 있다고 치자. 전자 하나 떼낼 때지, 그지? 맞지? 전자 하나 떼냈어. 떼내고 나면, 이제 바깥에 있는 전자가 2개 남았네? 맞지? 근데 한 번 더 떼낼 수도 있잖아. 두 번째 전자를 떼낼 수 있잖아, 그지? 두 번째 전자 떼낼 때가 더 힘들까? 첫 번째 전자 떼낼 때가 더 힘들까? 여러분. 두 번째 정답이야. 이유도 얘기할 수 있니? 그냥, 여러분, 내가 알아서, 알아들을 텐데. 첫 번째 전자 떼낼 때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뭐, 핵전화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알루미늄이잖아. 그지? 다 똑같은데, 첫 번째 전자 떼낼 때는 맨 바깥 껍질에 전자가 3개 있어. 그지? 3개끼리도 뭐 한다고? 반발한다고. 밀어낸다고. 그걸 떼낼 때보다 2개만 있으면 반발이 좀 어떻게 되겠니? 약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반발이 약해지니까 그걸 떼내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야. 반발하면 할수록 떼내는 게 더 쉬운 거 아니야? 전자가 반발한다는 건 핵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한다는 거거든. 반발이라고 하는 게. 그지? 그러니까 2개 있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야. 떼내기가. 하나만 있으면 더더욱 힘들어지겠지? 그런데 4번째 전자를 떼낼 때는 아예 사건이 일어나. 어때? 그 껍질에 전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안에 있는 껍질에 전자를 떼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갑자기 확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지. 왜? 이 껍질이 한두 세 개 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껍질이 전자를 안 떼내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예 이 껍질인 전자를 완전 반대로 밀어내고 있는 거 아니야? 가려막기 효과가 세다고 했지.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그지? 세게 밀어내고 있는데, 그 뿅! 없어지고, 이제 그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내려고 하니까 가려막기 효과가 엄청 작아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가려막기 효과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떼내는데 에너지가 확 올라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걸 배우는 이유는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N차 전자를 떼내다 보면 에너지가 방금 이 말했던 어떤 이유 때문에, 규칙성 때문에 조금 올라가다가 갑자기 휙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 원소가 뭔지는 몰랐어도 그 에너지의 양을 비교를 해보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는 몇 쪽 원소다. 이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뭐 이건 알겠지 이제. 중성 원자에서 전자 하나 떼낼 때 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면 돼. 두 번째 거 떼낼 때 제2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는 제3, 제3차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1차, 2차, 3차. 됐지?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설명 다 했습니다. 이거 읽어보면 지금 방금 내가 설명한 겁니다. 빠르거든 내가 설명이. 됐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표를 볼게. 간단해. 이거 안 어려워. 이제 그것만 받아들였으면 안 어려워. 예를 들어서 탄소 있어. 탄소 원자과 전자 4개 있지, 그지? 자, 떼내볼게. 1086 필요하대. 2050, 많이 필요하네. 그지? 많이 필요. 근데 그 다음 4000, 6000, 많이 점점 올라가네. 네 번째 거 떼낼 때 힘드네. 그지? 근데 다섯 번째는 37000. 아니, 눈금이 달라지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자릿수가 달라지지. 예를 들어 얘는 뭐 2배, 1.5배, 1.7배, 뭐 1.5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6630, 6배가 되는 거지. 안 그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여기 차이가 갑자기 커진다는 거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뭔지 몰랐어도 요거 원자과 전자 4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N차 이온화 에너지, 그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배우는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론 설명은 이제 끝났고요. 오케이. 끝났고 이제 문제들을 풀어보고 한번 이제 잘 푸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